제과점 직원은 제과점 앞에 버려진 4명의 아이를 보았지만 그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점을 보면서 이 휴식의 순간을 즐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돌세이 에스퍼란저는 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에는 마을이 하얀 눈으로 뒤덮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추운 아침이었지만 상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35세 정도의 상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과점을 물려받았습니다. 돌세이 에스퍼란저는 그의 직장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녀에 대해 느낀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아두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제과점을 열었고 항상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상호는 평소처럼 제과점 앞에 눈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턱을 넘자마자 큰 골판지 상자가 보이자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마이클이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상자는 낡아 보였고 모서리가 부러졌다. 상호는 상자를 살펴보려고 몸을 굽혔고 뚜껑을 열자마자 말문이 막힐 만한 광경을 발견했다. 안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1살이 조금 넘은 듯한 막내는 야른 담요에 쌓여 있었다. 2살에서 3살 사이에 나머지 3명은 웅크리고 있었고 마치 상호를 위협이라도 되는 듯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맙소사, 마이클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상호는 몸을 굽히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아마 5살쯤 된 소녀는 즉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움츠러들었다. 두려워하지 마.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상호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2번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업고 빵집 안으로 데려갔다. 가게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들의 창백한 얼굴에 다시 생기를 되찾게 했다. 상호는 뒷방으로 달려가 담요를 가져와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싸매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만들어서 테이블에 작은 빵 몇 개를 올려놓았다. 상호는 배고프면 먹어오라고 말하며 큰 소녀에게 컵을 내밀었다. 잠시 주저한 후 소녀는 컵을 받았지만 창문 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상호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가슴으로 그들 앞에 앉았다. 이렇게 추운 아침에 어떻게 아이들을 버릴 수 있을까? 그는 어린아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두 낡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옷에 있는 작은 상징이었다. 삼각형 안에 이상한 글자가 들어 있었다. 상호는 아이들의 옷에 있는 상징을 만지며 이게 뭐지?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가 만지자마자 큰 소녀가 반이 만지지 마. 그들이 올 거야. 라고 소리쳤다. 상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요. 누구예요?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는 물었다. 하지만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상호는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침착함을 잃을 수 없었다. 그는 나가서 밖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바람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진 것을 느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을 덮은 하얀 눈과 문을 닫은 집들 뿐이었다. 아침의 마을은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상호는 이상한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빵집으로 돌아가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친구 여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름이 전화를 받기 전에 전화가 여러 번 울렸다. 상호, 왜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니? 여름이 물었다. 지금 당장 와야 해. 아주 심각한 일이야. 우상호가 말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춰지지 않았다. 정확히 무슨 일이야? 여름이 물었다. 아이 넷이야. 오늘 아침 제 빵집 앞상자에서 발견했어. 겁에 질려 있고 옷에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어. 문양? 어떤 문양이야? 여름이 물었다. 이제 더 진지한 어조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상우가 말했다. 지금 가는 거야. 여름이 재빨리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상우가 한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 나이 많은 여자의 시선이 다시 창문으로 돌아갔다. 형, 오고 있어. 그가 말했다. 뭐라고 했어? 상우가 물으며 창문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떨림이 흘렀고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도착했다. 그녀는 30대 정도의 여성으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상우, 아이들은 어디 있지? 그는 들어가자마자 물었다. 저기, 구석에 상우가 아이들이 모여있는 구석을 가리켰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다가가 옷에 있는 상징을 살펴보았다. 우리 얘기해야 해. 마이클.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여름이 말했다. 아이들의 옷에 있는 문양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엄숙한 표정이 되었다. 상우, 이 문양 알아? 그는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상우는 아이들에게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 보이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뭐 알아? 여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국제아동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문양을 본 적이 있지만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몸을 숙여 여전히 두려움이 비치는 나이든 소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여보,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 누가 데려왔어? 소녀는 떨면서 여름의 시선을 피했다. 잠시 후 그는 속삭였다. 모르겠어.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여름 옆에 무릎을 꿇고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아무도 여기서 그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 내가 그들을 보호할게. 우리는 지금 당장 조사를 시작해야 해. 여름이 말하며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며 일어섰다. 나는 이 사건을 보고할 거야. 하지만 상호, 만약 이게 정말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다면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는 정말 조심해야 해. 상호는 주먹을 꽉 쥐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없어. 그들은 그저 무고한 아이들이야. 여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건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내 말을 들어.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알려줘. 이 사람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상우는 침묵 속의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안에서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상호는 돌아서서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흠잡을 데 없이 빗어 넘겼다. 하비에르였다. 상호는 들은 이야기에서 이 남자를 바로 알아봤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비에르는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상호는 약간 주저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비에르는 들어오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빵집 내부를 둘러보았다. 당신의 빵집이 마을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당신의 유명한 빵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이클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희는 항상 손님을 환영합니다. 어떤 빵을 먹어보시겠어요? 하비에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구석에 멈췄다. 상호는 재빨리 그들의 시야를 가리며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다. 그냥 손님의 아이들일 뿐이에요. 상호가 재빨리 말하며 태연하게 들리려고 했었다.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비에르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주에 깊게 살피고 있었다. 이 마을은 정말 조용해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아, 사과빵을 먹어볼게요. 특산품이라고 들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빵을 가져오려고 주방으로 향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비에르가 그저 빵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 그들의 몸짓, 모든 것이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사이 여름은 카운터 뒤에서 하비에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호는 알고 있었다. 그가 그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상호가 빵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비에르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자 시선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들어봐. 상호 하비에르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차가운 어조의 상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너는 내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조심해. 상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하비에르에게 내가 걱정한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상호가 대답했다. 하비에르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좋아. 오해가 없기를 바라. 그는 말하며 사과빵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상호를 돌아보았다. 좋은 하루 보내. 상호, 그는 말했고 문은 닫혔다. 하지만 빵집 안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호는 여름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주 위험해. 여름이 말했다. 하비에르는 얕잡아 볼 사람이 아니야. 그에 대해 더 조사해 볼게. 하지만 상호, 너는 정말 조심해야 해. 내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들의 표적이 될 거야. 상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내게 뭘 하든 상관없어.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하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여름은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상호,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혼자 행동하지 마.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일이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름이 떠나자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다. 큰딸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형, 쟤는 나쁜 놈이야. 우리 데려가지 마. 은비가 말했다. 상호는 은비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럴 리가 없어. 약속할게. 그가 말했다.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호는 그녀의 눈에 여전히 두려움이 비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하비에르처럼 위험한 사람을 마주할 때는 더욱 그랬다. 하비에르가 떠난 후 상호는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감을 느꼈다. 평화의 장소였던 그녀의 작은 빵집은 이제 예상치 못한 위험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비에르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었고 길 끝에 주차된 검은색 차를 향해 가고 있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상호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했다. 그는 돌아서서 은비가 웅크리고 창문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장 어린 새 아이는 지쳐 보였고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가 준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있었다. 상호는 은비 옆에 앉았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비는 붉어진 눈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데려간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녀석과 다른 녀석이 항상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더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먹지도 못할 거라고 했어. 상호는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따뜻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있던 곳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 집이었나? 아니면 다른 곳이었나? 은비는 몸을 떨며 몸을 껴안았다. 집이 아니었어. 그냥 큰 방이었고 엄청 추웠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뺨에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자 상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돼. 자기야. 하지만 다시는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상호가 소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은비는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상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가 말했다. 상호는 빵집 청소로 바쁘게 지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상황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여름은 하비에르에 대한 정보를 더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호는 충분한 증거 없이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에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빵집의 단골 손님인 나이든 여성 서민이었다. 그녀는 항상 활기찬 목소리와 친절한 미소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상호, 오늘은 몹시 춥지? 사과빵 있어. 우리 손주들이 좋아해. 서민이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상호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서민의 눈은 아이들이 아직 앉아있는 구석을 금세 알아챘다. 어머, 저 아이들은 누구야? 참 귀여워. 그녀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상호는 몇 초 동안 망설였다.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나도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거야. 친구의 아이들이야.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상호는 태연하게 들리려고 했으며 대답했다. 와, 그럼 정말 친절하시네요. 도나 로사가 빵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잠시 멈춰 상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상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 상호는 서민의 걱정에 고마움을 표하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지만 나는 괜찮아. 몸조리하고 조심히 가. 문이 닫히자 상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마을 사람이 이 일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비에르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며 아이들이 발각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아이들을 창고로 쓰는 다락방의 작은 방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는 공간을 정리하고 매트리스와 담요를 깔아 따뜻하고 아늑한 임시 잠자리를 마련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그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은비 옆에 앉았다. 은비, 뭔가 도와줘. 상호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빵집에 다가오면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알았지? 은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지만 느꼈다. 삼촌, 우리를 찾을까? 상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아니, 내가 너희 모두를 지켜줄게. 은비. 그냥 믿어.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담요를 꼭 껴안고 누웠다. 상호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아이들이 어떻게 자는지 지켜보았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비에르와 마주해야 한다 해도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평소처럼 빵집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지 않은 곳에 이상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두 남자가 차 안에 남아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상호는 긴장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다른 날처럼 손님을 돌보며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눈은 차를 옆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전날 밤, 여름은 하비에르가 누군가를 보내서 자신을 감시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었다. 그리고 지금 상호는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이 지나도 차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여름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여름,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그는 전화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했어. 여름이 대답했다. 상호야, 조심해야 해. 차를 조사하러 사람을 보낼게. 하지만 위험한 짓은 하지 마. 상호는 무력감을 느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빵집으로 돌아갔다. 하비에르를 마주해야 한다 해도 아이들이 이 남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빵집이 문을 닫은 후 상호는 테이블을 치우고 자물쇠를 확인해서 모든 게 안전한지 확인했다. 아이들은 이미 저녁으로 따뜻한 수프를 먹었고 상호가 다락방에서 준비해둔 빵도 먹었다. 어린아이들은 상호가 마련한 임시 침대에 누웠지만 은비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상호가 담요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비의 어깨에 담요를 얹었다. 자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은비는 바깥의 어둠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무섭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찾아냅니다. 항상 우리를 찾아냅니다. 상호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시나요? 은비는 희미하게 느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은 두려움을 보여주었다. 상호 삼촌, 그들이 우리를 찾으면 삼촌을 다치게 할 겁니다. 삼촌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상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다. 저는 어른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요? 그냥 편히 주무시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알겠어요. 마침내 은비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지만
상호는 그녀가 완전히 침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갔다. 하비에르와 자신을 스토킹하는 남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이상한 차는 하루 종일 빵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고 상호는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을 얻을 때까지 상호는 커피 한 잔을 따르고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여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름, 말하고 있어. 뭐야? 여름은 걱정스러운 어조로 거의 즉시 말했다. 그들은 아직 여기 있어. 상호가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그들이 곧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비에르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해. 여름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상호, 하비에르가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해. 무모한 짓은 하지 마. 상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여름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무력감이 그를 삼켰다.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글쎄. 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기억해. 혼자 할 필요는 없어. 뭐가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 여름이 말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름은 그를 볼 수 없었다. 고맙구나. 여름아,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상호는 어둠 속에 앉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 상호는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상호가 빵집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상한 차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불안한 감정은 커지지 않았다. 나는 이 평온함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일상을 계속했다. 들어온 첫 손님은 우편 배달부로 일하는 중년 남성 현식이었다. 현식은 쾌활한 사람이었고 빵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상호, 현식이 인사하며 눈 덮인 털모자를 벗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무슨 특산품이 있나요? 마이클은 걱정을 감추려고 했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과빵이 여전히 우리의 성공작입니다. 감히 시도해 보시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오늘은 2개를 가져갈게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늘 불평만 하지만 당신의 빵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요. 현식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상호는 현식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현식은 방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신발을 보았다. 상호, 어린 손님이 있나요? 누구예요? 현식이 물었다. 상호는 잠시 멈췄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아, 친구 아이들이네요. 며칠 동안 제가 돌봐드릴 거예요. 현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결국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상호.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케이크 고맙구나, 현식이 말했다. 현식이 떠나자 상호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이 나타나면 곧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발각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에 상호는 여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하비에르와 관련된 증거를 찾았어. 그는 실제로 아동 매매 조직의 리더야. 조심해. 마이클은 메시지를 읽고 걱정이 커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순진한 얼굴은 방구석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전혀 몰랐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또 다른 차가 빵집 앞에 나타났다. 상호는 하비에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알아봤다. 이번에는 의심스러운 두 남자가 함께 있었다. 하비에르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밖에서 수다를 떨었다. 상호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하비에르가 카운터로 다가오자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안녕. 상호 하비에르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저번에 본 아이들에 대해 더 물어보려고 들렀어. 좀 궁금해. 상호는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친구의 아이들이야. 그들이 곧 데리러 올 거야. 하비에르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상호에게 고정했다. 그러길 바라. 실수가 없도록 하고 싶을 뿐이야. 하비에르가 떠나자 상호는 긴장감이 숨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비에르가 떠난 후 그는 잠시 카운터 옆에 머물렀다. 하비에르의 모든 말이 위협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실수가 없어야지. 그 말은 그의 양심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다. 상호는 하비에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창고에서 찾은 오래된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은비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뭐야, 친구? 은비가 물었다. 상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그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항상 우리를 찾아와. 은비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는 항상 나타나.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은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름이한테 전화했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경찰이니까 도와줄 거야.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호는 여름이 완전히 침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여름에게 다시 전화하기로 했다. 그녀가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여름이 전화 중이야. 그녀가 다소 서두른 어조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상호? 여름이 물었다. 하비에르는 빵집으로 돌아갔어. 상호가 재빨리 말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묻는 거야. 그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전화. 저편에서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여름이 엄숙하고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상호, 정말 조심해야 해. 하비에르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알겠어요. 상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름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를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체포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빵집 주변을 경찰이 순찰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상호, 밤에 가게를 제대로 닫아두도록 해. 19. 그리고 의심스러운 게 보이면 바로 전화해. 상호가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여름.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자 상호는 가슴에 무게가 실렸다. 여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시간이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하비에르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밤 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빵집을 닫았다. 그는 커튼을 쳐 창문을 가리고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이들은 저녁을 마치고 위층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들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 등잔을 놓았습니다. 은비는 그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려움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며 소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은비는 겨우 5살이었지만 항상 남동생을 보호하고 위로해주는 진짜 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상호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계단을 재빨리 내려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두꺼운 코트와 모직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낯선 사람의 단호한 표정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상호, 나는 승민이야.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목재 공장에서 일하고 여름의 친구야. 그녀가 날 보내서 너를 도우라고 했어. 상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이 보냈어. 토마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문제가 있어서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괜찮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낼게. 마이클은 잠깐 안도감을 느꼈다. 고맙구나, 토마스. 다른 사람이 있어서 정말 위안이 돼. 승민이 들어와서 모자와 코트를 벗었다. 그는 50대 남자였고 건장한 체구의 단호한 얼굴이었다. 상호는 승민이가 있다는 걸 알고 더 안심했다. 여름이는 이미 상황을 말해줬어. 내가 여기서 지켜보겠어.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만 해. 토마스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다. 고맙구나, 토마스. 정말 고맙구나. 늦은 밤, 빵집 전체가 조용할 때 상호는 1층의 작은 의자에 누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나는 모든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틈새를 휘몰아치는 소리부터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자정 무렵, 상호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심장과 함께 벌떡 일어났다. 토마스도 눈을 크게 뜬 채로 깨어났다. 저 밖에 뭔가 있어. 토마스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빵집 안에서 어떤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상호는 그 실루엣을 즉시 알아봤다. 하비에르. 상호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그가 여기 있어. 승민은 상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코트에서 금속 막대를 꺼냈다. 무모한 짓은 하지 마. 나한테 맡겨. 그가 들어오려고 하면 하비에르는 창문을 살피며 다가갔다. 하비에르가 멈춰서 현관문을 응시하자 상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하비에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돌아서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토마스는 한숨을 쉬었지만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상호. 너는 준비해야 해. 그는 멈추지 않을 거야. 상호는 주먹을 꽉 쥐고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그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두꺼운 눈층을 뚫고 나왔다. 상호는 거의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후 눈을 떴다. 승민은 이미 깨어나 창문 옆에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돌아오지 않았어. 상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승민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가까이 있을 거야. 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불안한 기분은 그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위층에서 자고 있었지만 은비가 가장 먼저 깨어났다. 어린 소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살피며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듯이 했다. 상호 삼촌, 은비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조용히 불렀다. 내가 도울 일이 있어. 그냥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지 않아. 상호가 몸을 숙여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은비. 그냥 내 형제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돌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은비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뭐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마이클은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용기에 조용히 감탄했다. 은비는 어린 나이였지만 상황의 위험성을 완벽히 이해했고 상호는 그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정오 무렵 상호가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풍이 가게 문을 쾅 닫았다. 그는 돌아서서 하비에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두 남자가 더 왔다. 세 사람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위험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안녕하세요. 상호 하비에르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상호는 똑바로 서서 시선을 고정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비에르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걸어갔다. 상호,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군요. 아이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당신도 그들이 내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지 않을 거면 내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하비에르와 함께 온 남자 중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카운터에 손을 얹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 상호. 그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가게 구석에서 토마스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세 남자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넌 여기 오지 마.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나가. 하비에르는 승민을 회귀 쳐다보고 상호에게 주의를 돌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상호. 애들을 내게 줄 수 있는 하루를 줄게.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상호는 차가운 미소로 위협을 알아차렸다. 하비에르와 동료들이 떠나자 상호는 떨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토마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상호,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 당장 계획이 필요해. 그날 밤, 상호와 승민은 테이블에 앉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다. 여름은 그 지역에 경찰 순찰을 더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비에르는 경찰에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여기서 꺼내야 해,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여기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영원히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 여름이 안전한 곳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승민이 제안했다. 우리는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된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과 하비에르가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정 무렵, 상호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가게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려온 3명의 인물이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승민, 상호가 속삭이며 의자에 누워있던 남자를 깨웠다. 톰은 즉시 일어나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미 와 있어. 두 사람은 재빨리 문 쪽으로 다가갔다. 상호는 승민이 건넨 튜브를 꽉 쥐고 있었다. 내가 주위를 돌릴게. 위층으로 올라가서 은비와 다른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해.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달려갔다. 상호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한 다음 현관문을 열었다. 하비에르는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거기에 있었다. 상호, 내가 그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어. 기회를 줬고 이제는 내가 직접 처리해야겠어.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상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비에르는 차갑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전진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상호는 튜브를 집어들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했다. 경찰에 전화했어. 금방 올 거야. 하비에르는 멈췄고 그의 눈은 반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교훈을 줄게. 하비에르의 부하 중 한 명이 전진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승민이 위층에서 달려내려와 나무 의자를 들고 그를 세게 때렸다. 다른 남자는 칼을 꺼냈지만 상호는 재빨리 그의 손을 때렸고 무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하비에르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시선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상호. 내가 약속할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하비에르는 부하들에게 철수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상호와 승민은 헐떡였다. 상호는 역시 지쳐 있었지만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승민을 바라보았다. 그가 돌아오게 둘 수는 없어. 걱정하지 마, 토마스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름은 곧 계획을 세울 거야. 잘했어, 상호.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경찰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려 퍼져 빵집 달콤한 희망을 둘러싼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하비에르와 그의 부하들은 사라졌지만 경찰이 도착하면서 잠시의 휴식이 찾아왔다. 몇 시간 후 아이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이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 집은 따뜻했고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인실과 장난감이 있었다. 여름과 다른 경찰관들이 안전을 위해 그곳에 남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자 상호는 여전히 손을 꽉 잡고 있는 은비 옆에 앉았다. 봐, 은비. 여기 정말 좋은 곳이지. 은비는 느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다. 상호 삼촌,
그가 우리를 여기서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상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다. 아니, 자기야.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아무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어. 그러는 동안 다른 방에서 여름은 승민과 다투고 있었다. 하비에르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뭐지? 톰이 물었다. 우리는 그 지역에 감시팀을 배치했다. 하비에르가 뭔가를 시도하면 우리는 그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을 거야. 여름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계획이 잘 되길 바란다. 상호와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이미 잠들었을 때 상호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계속 내리며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풍경이 만들어졌지만 상호는 이 평화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름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상호, 잘했어. 상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피곤함을 반영했다. 여름이가 아이들이 안전하기만 바랄 뿐이야.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어. 여름이가 웃었다. 하비에르가 다시는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희망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도전. 다음 날 아침,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은 겨울의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찼다. 상호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의 향기가 집 전체에 퍼져 그들이 살아온 긴장된 나날 속에서 보기 드문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은비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창밖을 내다보는 습관을 유지한 채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상호가 몸을 기울여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은비. 좀 편히 쉬어도 될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은비는 느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냥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상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토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은비가 대답하며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상호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어 하는 듯 상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상호는 그녀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으면 하세요. 상호 삼촌,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금비가 동그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비의 질문에 상호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께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을 보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너희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에서 살 자격이 있어.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호는 마치 내 안의 무게가 가벼워진 듯 그녀의 눈이 조금 더 빛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을 아침 식사에 부르러 갔다. 한편 여름은 경찰서에서 경찰팀과 만나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아이들이 피난민으로 있는 집 지도와 보호 계획이 있었다. 여름은 단호하고 단호한 어조로 팀 앞에 섰다.
하비에르와 그의 공범들은 앞으로 며칠 안에 확실히 행동할 거야. 그를 막을 만한 증거는 충분히 있지만 모든 게 끝나기 전에 아이들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해. 지금으로서는 상호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야. 젊은 경찰관 명우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드러낼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는 매우 조심스러운 듯합니다. 여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그를 몰아넣었어요. 아이들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들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이것은 그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한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여름은 엄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억해. 우리의 임무는 하비에르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야. 특히 상어와 아이들이 팀 전체가 한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피난소에서 오후는 차분하게 지나갔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상호는 은비 옆에 앉아 퍼즐을 맞추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상호는 처음으로 은비가 정말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만난 이후로 본 적이 없는 밝은 미소였다. 상호 삼촌,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지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은비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상호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러길 바라. 은비.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세요. 경찰이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장소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은비는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 침묵을 지켰다. 상호 삼촌. 제가 비밀을 말하면 꼭 지켜주시겠어요? 물론이지. 자기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상호가 말했다. 은비는 심호흡을 한 다음 조용히 말했다. 하비에르가 다른 아이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 상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이에요. 은비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강 근처에 있는 큰 창고예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냄새와 흐르는 물소리는 기억나요. 그분이 우리를 그곳에서 데려갔어요. 상호는 주먹을 꽉 쥐고 안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금세 진정했다. 은비. 알려줘서 고마워. 여름이한테 말해줄게. 경찰이 다른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은비는 자신감이 가득한 눈으로 상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완전 확신해요. 상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름이 상호에게서 소식을 듣자 그녀는 즉시 수사팀에 알렸다. 은비의 정보는 그들이 얻은 가장 중요한 단서였고 여름은 그들이 이 기회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시간 안에 팀을 준비시켜 여름이 명령했다. 반경 10km 이내의 강 근처 모든 지역을 수색할 거야. 이번에는 하비에르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명호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다가왔다. 그리고 상호와 얘들아, 우리가 떠나면 안전할 거야.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길게 여름이 대답했다. 상호가 잘 해냈지만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차례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팀을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이걸 영원히 끝낼 거야. 밤의 고요함 속에서 여름과 그녀의 팀은 은비가 설명한 창고에서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다. 등불의 불빛이 축축한 땅을 비추며 그들은 조심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창고 내부에서 하비에르와 그의 공범들은
포위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팀 1. 정문을 통해 접근합니다. 2팀. 후방을 포위하라. 겨름이 무전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경찰이 문을 부수면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비에르는 깜짝 놀랐고 그의 시선은 공황 상태를 반영했다. 그래, 우리가 발각됐어. 그는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경찰들이 몰려와서 그 일대를 포위했다. 준석이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여름이 총을 그에게 겨누며 선언했다. 무기를 내려놓고 즉시 항복해. 하비에르는 주변을 둘러보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몇 초 만에 그를 제압했다. 그의 공범들도 하나둘씩 잡혔다. 아무도 정의를 피하지 못했다. 일대를 수색해 여름이 창고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그녀의 시선이 움직였다. 안에서 경찰이 소리쳤다. 여기 아이들이 있어. 여름이 재빨리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